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해서 이걸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 그래서 민법 총칙 1조에서 184조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편 나오면 제2편 나오고, 제2편은 이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런다고.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면 총칙에서는 이제 물건이 뭐냐 이런 거 해석하는 거예요. 물건이 뭐냐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서 체열해서 파는 것은 피를 팔려고, 그 옛날에 그 과거에 빵 사 먹을 때 빵 먹고 싶어서, 우리 어렸을 때 빵 먹고 싶으니까 그 피 뽑아서 이렇게 파는 시절이 있었다고. 이렇게 그 빵이 더 맛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는 물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안에 금리한 거 있지? 그 안에 그 물건이냐 아니냐 그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것은 물건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185조에서 372조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편은 채권이라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4편은 이제 가족법이라고 하는데, 장인은 친족이 아니요 이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 장인어른은 친족이요 남이야. 그럼 이게 남이라고 해. 남처럼 대접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친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5편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장인이 돌아가시면 결혼 안 해줬지? 장인이 돌아가시면 나도 사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가 그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상속에 관한 법률.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해서 5편으로 되어 있다고. 5편으로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책에 민법의 체계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48쪽을 봤더니 민법의 체계라고 해서 밑에 바로 위에 통칙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 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밑에 한번 봐. 밑에 물권법 보이나요? 채권법 보이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친족법, 상속법. 여기 돼 있대.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앞에는 민법 총칙이 돼 있지 이렇게. 근데 총칙은 다시 가면 민법 총칙은 1조에서 184조까지 돼 있는데, 1장에 어떻게 편제되어 있냐면 통칙이라고 돼 있어요. 통칙.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참고 오셔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2번 봤더니 민법의 편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민법의 편제를 지금 내가 이렇게 써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1편 이렇게 돼 있고, 1장 통칙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장은 인 이렇게 돼 있어. 인. 그 다음에 3장은 여러분들 뭐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는 그냥 태어나서 100살 먹죠 요즘에. 그럼 가는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그래. 우리 친구는 자연인이지. 그럼 자연인은 생명력이 길어야 몇 년이야? 우리 지금 현재 OECD 평균 기준이 한 86세 되는가 봐. 평균 연령이. 여자들은 좀 더 높지. 남자들은 일찍 가고. 이유는 여자들은 남자들을 부려먹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래 살고 남자들은 일찍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자연인의 생명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자연인의 생명력을 좀 영원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안해들 만들어낸 제도, 그것을 법인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립대학이나 사립고등학교 나오면 그 사립학교의 재산에 대해서 자연인과 같은 인격을 인정한 것을 재단법이라고 하고, 사람의 모임 거기에 자연인과 같은 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사단법이라고 해요. 물론 나중에 배울 테니까 걱정 마셔. 그 다음에 4장은 뭐가 등장하냐면 물건이라고 등장해요. 여기서. 그래서 물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물건에는 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신 이유는 부동산 중개사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이제 나중에 민법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부동산 학계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거기 보면 부동산의 종류를 여러 개로 구별해놔서 학설에 무슨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막 별거 다 있다고. 근데 민법에서 이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렇게만 다 가르고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이외에는 전부 동산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우리는 물건의 종류를 더 이상 공부하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 딱 한 번 배우고 만다고. 토지 또 건물은 부동산이다 이 정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5장은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법률행위라는 게 등장하는데, 먼저 앞서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만 시험 범위라고. 거래.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거래행위 들어보셨죠? 그 거래행위를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법률행위 따라서 해줘야 돼.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거래를 막 하셨지. 주고받는 거. 그럼 거래는 뭐냐면 주는 것이요 주고받는 거요. 그걸 주고받는 것을 거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거래 행위를 여기서는 뭐라고 했더라? 법률행위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만 배워 시험 범위가 이렇게. 그 다음에 6장은 거래를 할 때에 기간이 있을 것이고 거래 기간. 그 다음에 7장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이 말은 그냥 민법은 그냥 읽으면 돼. 시효,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무엇인가가 생기는 제도, 없어지는 제도. 이것도 생기는 제도 그러면 다른 데 가야 돼. 그래서 없어지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국어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돼. 소멸시효. 근데 나중에 요걸 배우는데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거든. 그래서 물권은 특정물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배우는 거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또 배울 때는 걱정 마셔. 근데 민법 총칙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총칙 1조에서 184조로 되어 있는데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제5장 여기 법률행위 있었죠? 요것만 시험 범위야 이게 법률행위. 그럼 여러분들 책에 49페이지를 펴보셔. 49페이지 폈더니 01번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법률행위 총설이라고 나오죠?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이렇게. 공인중개사는 민법은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뭐만 배우냐면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도대체 법률 행위가 뭔지는 이제 밝혀 가야지 조금씩. 그래서 요것만 법률 행위구나 하시면 돼. 그 다음에 2편은 물권인데 역시 물권에서도 1장 물권 총칙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여기가 민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총칙이라고 했으므로 민법 총칙은 2편, 3편, 4편, 5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여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민법 총칙에 나오는 규정은 2편, 3편, 4편, 5편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써놓은 것이야 이런 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이 규정은 물권편에서도 채권편에서도 친족편에서도 상속편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여기서 다룬다는 거지. 그것도 이따 배울 거라고. 그러면 이제 물권 들어갔더니 물권편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배울 때는 걱정 마셔. 그럼 물권에도 총칙이 나오잖아요. 요거 1장. 그러면 물권편에 나오는 총칙은 이하 아래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원칙을 또 한꺼번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2장이 나오는데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 물권의 종류에는 자, 좌측에 48페이지를 한번 펴보셔봐. 좌측에 48페이지 봤더니 물권법에 1장 총칙이 있었지, 1번. 2번은 무엇이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거기를 다 같이. 점유권. 밑에 시작.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